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연준발 악재가 아시아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어제 하락폭이 깊었는데요.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무려 17,000계약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무려 1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방어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1% 넘는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 이틀 하락인데요.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서울경제TV와 단단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연이틀 빠졌네요. 네, 오늘은 정말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또 다가오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자동차 노조의 파업,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거기에 계속해서 치솟은 국제 유가, 달러 강세까지 각종 악재가 뉴욕 증시를 지금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낙폭을 키운 지수 현황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국채금리 급등에 정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들이 다 같이 엮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죠. 연준 위원들의 이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 이번에 점도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올해 1회 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뭐 유가 상승, 뭐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가운데 연준의 이런 전망이 이 금리 인상이 좀 종결될 거라는 기대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내년 연말 금리 전망치가 5.1%로 올해 연말 전망치인 5.6%에서 0.5%포인트 내려가는데 그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고금리 환경이 좀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좀 강화가 됐습니다.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좀 커지고 있죠. 자, 10년물 국채금리 4.48% 돌파를 했습니다. 10년 저항선이 4.5%인데 거기까지 근접을 했고요. 자,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2년물 금리도 봐야겠죠. 5.19%를 넘어서면서 2006년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국제유가 올해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죠. 오늘은 좀 사익시장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WTI 89달러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2달러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올해 100달러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차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전주보다 2만 명 감소한 20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월가 예상치 22만 5천 명을 또 크게 밑돌면서 실업지표 여전히 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8월 기존 주택판매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0.7% 내려갔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미국 하원 공화당이 휴회했다는 소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연방 의원들의 이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의회가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한 달간 시간을 버는 내용의 이 법안부터 통과를 추진 중이지만 좀 어떤 내부에 좀 여러 가지 강경파의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4분기 GDP 감소에도 영향을 줄 걸로 지금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GM, 또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진행 중인 이 자동차 노조 파업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그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또 악재로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출 상환으로 이 미국인들의 지갑이 더욱더 얇아지면서 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지금 커졌습니다. 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좀 버리지 못하는 이유, 인플레이션 때문이 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강해서 이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할 위험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죠. 전반적으로 더 강해진 이 경제 활동이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좀 더 할 일이 남아있음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들 좀 전체적인 흐름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금방 나왔습니다만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빨갛게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주식들이 좀 빠진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것, 상승해서 안 좋아하는 게 금리, 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계속 그쪽에서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악재 투성입니다. 그래서 지뢰밭 지금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좀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금방 빨갛게 물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빅테크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빨갛습니다. 저희 뭐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다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큰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면에서 봤을 때 정말 빨갛 붉은 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을 국제금리가 또 뛰면서 기술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M7, 이 빅테크주, 또 반도체주도 같이 일제히 급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켰고 그냥 약세가 아니라 뭐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렇게 3, 4% 하락을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급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붐을 타고 정말 상승 랠리를 이어갔잖아요. 이렇게 쭉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9월에만 엔비디아 주가가 17%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시총 1조 달러 붕괴 직전까지 왔는데요. 자, 그렇지만 연간 수익률 여전히 180%를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도 이 AI 부분에 대해서 버블이다. 앞으로의 뭐 트렌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뭐 조금 빠진다고 해서 확 이런 뒤집어지는 흐름은 보이지 않겠지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피로감이 존재할 수 있고 뭐 지금 뭐 아무리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붐이라고 하지만 계속 이 종목 자체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또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좀 당분간은 하락세가 나와줘도 크게 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도 볼게요. 전기차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도 6% 넘게 빠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니콜라도 지금은 7.52% 하락 기록하고 있고 루시드, 그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브로드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보면요. 구글이 이 브로드컴을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업체에서 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뭐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앞으로 이 텐서 처리 장치, 이 TPU를 설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전문 칩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AI 기계 학습 엔진인 텐서플로우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TPU 설계를 하게 될 게 이르면 2027년부터 좀 시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 AI 개발에 드는 정말 막대한 비용 절감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TPU를 포함한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TPU가 대부분의 수입 창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연간 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브로드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페덱스 지금 오늘 뭐 호실적이 나왔죠. 이렇게 내려가는 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페덱스 호실적에 상승을 했는데 페덱스가 비용 절감에 힘입어서 월가 예상치를 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4.5% 넘게 지금 4.6%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217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3.71달러였는데 실제 발표치는 매출 217억 달러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4.55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페덱스 익스프레스, 페덱스 그라운드 이런 모든 운영 회사를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익스프레스와 뭐 그라운드 배달 기사가 같은 날 같은 곳에 배달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회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좀 이게 또 통했던 것 같죠. 특히 페덱스 익스프레스, 뭐 그라운드 사업부 통합을 하면서 향후 2년 동안 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페덱스 측에서도 이야기하기로 비용 절감이 익스프레스나 이 그라운드 부분 이익이 좀 특히 증가를 했고 배송량이 적은 특정 항공편의 운항을 좀 중단을 하고 인력도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매출에 기여를 하면서 매출 기여가 곧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페덱스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에 대한 소식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디즈니가 지금 여러 가지 할리우드의 뭐 작가와 배우들의 뭐 파업 때문에 조금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그래서 100일 넘게 이어진 파업이 곧 끝날 거다. 끝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크게 또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전 여러 가지 OTT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간의 수고는 사실 똑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배우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서 작가들과 좀 배우들이 파업에 나섰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에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 빅테크들의 이제 하락 계속 영향권에 있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금리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자,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인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이 투심이 위축되면서 출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이번에 동결을 했지만 코인 오르지 않았고요. 좀 가상자산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슈들, 비트코인, 현물 ETF, 거기에 더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들까지 좀 나와줬었고, 증권성 이슈들까지. 하지만 이런 호재나 악재들에 대한 결론들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할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 여러분들 알 것 같습니다. 불장일 때 정말 그런 수익을 많이 낸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투자 손실이 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 코인에서 고래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인과 고래들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투심이 더욱더 위축되고 있고 또 고래들도 예전 같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전략 매도의 이슈나 쉬어가는 타입 아니면은 다시 한번 때를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의 그런 기회를 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던 프로토콜이라든지 리퍼리움 같은 지금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곧
거래가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이죠.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을 했다 하락하는 폭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봐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 수심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그 투자 그 탐욕 지수가 47, 50이 딱 중립이잖아요. 47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투심이 좀 위축이 됐다가 다시금 좀 살아났다가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서 가상자산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 지켜보면서 좀 투기보다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준비 많이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와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AI 로봇 바이오 날았다. 코스닥 시총 지각 변동을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어제 장이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장에서는 좀 밀려났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지각 변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우리 그 2차 전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금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조금 부진함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전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기 위해서 오늘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 이제 AI나 그다음에 로봇,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가 이제 두드러진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단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변화 폭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 10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나 바이오, 로봇, 엔터 섹터들의 종목들이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차 전지 급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왼쪽이 이제 작년 말 기준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올해 이제 말이다, 올해 이제 어제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10개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 종목들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뭐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위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IRA 법안 이후에 미국 내에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이런 시가총액을 이제 끌어올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도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알테오젠, HLB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1등 업체였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순위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순위가 조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갖고 있는 신제약 기술이죠. 정맥 주사용 약을 이제 피하 주사제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유한 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MSD, 그러니까 머크사와의 특허권, 현재는 비독점 특허권이 독점 특허권으로 이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순위에 들어온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이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로봇 관련주들도 시총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터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JYP나 뭐 SN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상위 업체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I가 상당히 열풍을 보였습니다. 지금 10위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위를 기록을 하면서 연초 대비 주가가 6배 오르면서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부진한 그런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게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가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종목 전부 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의 상당 부분 좀 시장에 반영이 못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하락시켰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도 신작 대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이제 드라마 자체가 올 초에 뭐 나온 걸 이외에 그 이후에는 상당 부분 조금 중박 정도, 대박까지보다는 중박 정도에 머무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시총장위 종목군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한번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실적에 실적에 좀 준해서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역시 싶습니다. 실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상위,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위 관련된 업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감이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떨어진 종목을 보면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총이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이 되면서 주가가 올해만 해도 4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올해 이제 주가 오름세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IRA 법안 이후 그다음에 향후에 전기차나 ESS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소재 관련된 아니면 또 원자재 관련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도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이제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업체들의 3원계 배터리가 시장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뭐 최근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LFP의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같이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로봇 관련 분야에 이제 진출하고 또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관련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투자할 때 조금 유의를 하시고요. 아마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들이 계속 발표될 때마다 그런 실적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AI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계속 이제 AI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HBM3와 같은 이런 뭐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시장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이제 사용량이 점차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에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이전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AI 소프트 관련된 특히 이제 의료 AI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관심 있게 뭐 그동안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은 있지만 향후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일단 조정 때 아마 조정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하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수출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수출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수출을 증가하는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뭐 조선, 미용기기, 뭐 화장품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출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세가 그러니까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8월 달뿐만 아니라 9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20일까지 나온 수출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가 49%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도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9월 달의 잠정치를 보면 전년보다 수출액이 7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아마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이어지면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높은 수주 물량과 그다음에 선박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는 좀 더 빠르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조선업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을 만드는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업체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 특히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기를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많은 소모품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소모품에 대한 수출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판매하는 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증가세가 뭐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있고요. 뭐 ODM 업체 같은 경우는 화장품 ODM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경기 둔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 화장품에 대한 그런 이제 품질 향상으로 인한 뭐 애국 소비가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뭐 북미나 아니면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ODM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닭에 비해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쏠림 현상 여전히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실적, 결국은 실적에 주목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또 하반기 내내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섹터군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ODM 업체들이 여기서 이제 물망에 올랐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기서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군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가장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 조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9월 20일까지 이제 수출 관련된 수출입 관련된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뭐 전년 대비 수출 규모는 9.8%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수출 자체가 계속 올해 내내 지금 수출이 좀 부진했었던 그런 상황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수출 증감 품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철강 제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 부진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조업일수, 추석이 작년에는 9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추석으로 인한 이제 조업일수가 줄어들었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조업 일수가 올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좀 증가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업 일수, 그러니까 일일 수출량을 보면 아직까지도 한 7% 정도 전년보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 감소세가 지금 뭐 상당 부분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지금 뭐 잠정치긴 하지만 9월 달에는 14%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뭐 올 초에 45%, 그다음에 지난달에 21%에 비해서 이렇게 수출 폭이 감소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월별 단위로 보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아마 추석 이후까지도 아마 조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추석 연휴가 상당 부분 긴다라는 부분 하고요. 특히 미국에서 뭐 연방정부의 셧다운대 얘기가 아마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폭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조정폭이 끝난 이후서부터는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해 보실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게 뭐 자동차나 뭐 조선, 반도체 관련된 뭐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분야는 이제 화신이라는 기업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자동차용 조향 장치인 이제 멤버나 그리고 컨트롤 암, 그다음에 뭐 연료통, 판넬 등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게 이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뭐 화신이 2분기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전방 산업인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매출은 한 5%,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이후에 또 계속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부품 가격이 좋은 뭐 친환경 차량, 그다음에 SUV 차량들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이후에는 시장 대표주로 이제 분류되는 종목들이 먼저
먼저 상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미 반도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SK 하이닉스의 HBM3 관련된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3 관련된 분야에 그러니까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HBM3의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HBM3 관련된 매출액은 지금보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거의 대부분 모든 AI 반도체가 새롭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HBM3가 같이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지금 AI 칩인 도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3를 탑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HBM3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TC 본딩 장비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OEM 업체로 코스메카 코리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서도 실적 개선세 기대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화장품 OEM 관련된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중국, 미국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로 잉글우드랩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ODM 관련된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자회사로 갖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3분기 매출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전년보다 한 9%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0% 가까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될 만큼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는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가 움직임을 아마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업체로 동성 화이텍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LNG, LPG 관련된 그런 이제 운반선이나 추진선의 초저온 본행제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선들이 이제 꾸준하게 수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성 화이텍의 지금 수주 잔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향후의 매출이나 그다음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기대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선 관련된 업황 자체가 내년 이후까지도 계속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 소부장제는 아니지만 추석을 맞이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중국 관련된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조금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중추절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같은 그 기간 동안 중추절 연휴가 본격화됩니다. 이렇게 중추절 연휴 기간 동안 해외로 여행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제주도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런 중추절 연휴 동안에 국내에 이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인에 한해서 5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관광지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중국 제주도 내외 제주 하얏트 호텔과 그다음에 카지노를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맞춰서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선별해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니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주목을 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디어 유 플랫폼 업체죠. 펀더멘탈로 OCI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디어 유부터 들어가 볼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디어 유 영어를 보시면은 당신께죠. 여러분께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렇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연예인하고 그 팬들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따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종합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개개인으로 이렇게 팬덤 그러니까 최애 가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지금 최근에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들어왔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제로베이스 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가수가 초동 앨범 판매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수 신기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는데 해외 쪽도 이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수들이 계속 이 회사의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 구독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한 2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금년 말에는 한 250만 명이 지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구독자 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판매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홈페이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하고 1대1로 이렇게 프라이빗 메시지라고 여기 써 있죠. 프라이빗 1대1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 이렇게 회사가 전해질 수도 있고 스마트 노래방 기능까지도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팬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창출할 거다 이런 얘기고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한 제로베이스 원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버블을 9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늘어날 거고 24년도에 들어가면 이제 SM이나 또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옵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신인 아이돌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고 또 이 회사가 카카오 엔터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수들하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배우 그리고 스포츠 스타 이런 데까지 좀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해외 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유안타 증권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해외 신규 플랫폼 런칭이 임박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이미
그 유료 가입자 수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그 가입자 그 회사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44%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곧 런칭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그 사이트, 그 종합 플랫폼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 매출의 10% 정도를 로열티를 가져옵니다. 로열티를 가져오고 나가고 그 뒤에 또 남는 이익의 44% 지분율만큼 가져오는 거죠. 그게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연말에 14만 명 더 순증을 더 하면은 이 회사도 뭐 가입자 수가 총 한 250만 명이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글로벌 플랫폼 아까는 해외 일본 쪽을 얘기한 건데 일본을 넘어서 이제 중국, 미국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K-팝 스타들이 여기에 많이 입점을 하면 구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이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무려 영업이익률이 40%까지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같이 사실은 뭐 미국 시장도 빠지고 어제도 우리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런 시장에서 성장주를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나 이런 데는 아주 구독 경제고 탄탄하죠. 갑자기 빠져나가는 경우가 없을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시장이 넓어지는 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확장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최근에 7월 26일 33,950원 저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습니다.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절대적인 밸류 수준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밸류, 그 밴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하단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PBR로 봤을 때도 내려와 있고 PER로 봤을 때도 많이 내려와 있죠. 자, 목표 주가 괴리율을 보겠습니다. 쭉 최근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내려온 게 아니고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승 여력 32% 남아있는 DIO,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OCI 홀딩스입니다. 최근같이 이렇게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방어적으로 가고 싶은데 이 회사도 좀 방어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관련 주들 이렇게 주가를 보면요, 다 이렇게 하방이었습니다. 이 OCI도 내려가다가 좀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만은 한화솔루션 내려가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도 지금은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둘 다 마이너스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OCI 이제 조금 기지개를 펴려고 합니다. 이 세 회사 간의 아주 차이점은 말이죠. OCI 홀딩스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 한화솔루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 전환하는 이런 일정이 있었죠. 그래서 3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가면 완전히 이제 지주사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일단 여기서 현물 출자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리는 국면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나 뭔가 우려가 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이런 얘기죠. 비중국 폴리실리콘으로 인정받았던 이런 최근에 그 이슈가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한화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주가 행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이 OCI에서 하는 게 폴리실리콘이거든요. 이거를 그 소재를 해가지고 모듈을 만든 게 지금 미국을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중국 상품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온 것도 맞고 수입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관세청을 지나갔습니다. 통과를 해서 최근에 그게 지금 주가에 들어오고 있다. 인정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 보시면은 비중국산 프리미엄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최근에 조금 가격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물량, 그리고 중국에서 우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 수입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캐파가 지금 전체 수요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국산은 프리미엄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마진에 이어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단 부분에 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 부분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PER로 봤을 때도 상당히 낮죠. 여기는 사실은 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없어서요. 자, 괴리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디오유, 펀더멘탈로 OCI 홀딩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 1% 넘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했는데요.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오늘의 일면 AI, 로봇, 바이오 날았다. 코스닥 10종 지각 변동. 최근까지 특정 섹터 솔림 현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섹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시장이 어려울 때 방어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꼽았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디어유, 그리고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도전한다고 합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OCI 홀딩스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